자, 오늘 주식시장을 흔들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바로 컨턴스케이프. 자, 이 종목이 무려 30%나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주워먹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까지 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뭐 호재가 떴고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유하신 보유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영상을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들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 바로 차세대 고체 전해질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분리막 공정을 생산 라인에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몇 개 나오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코브라 분리막 공정.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지금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기존에도 삼성 SDI가 이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2027년에 양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일단은 킬로수가 기존 전기차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충하면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온 배터리들이 거의 뭐 400k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2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안정성. 기존에 또 전기차에 대해서 우려가 됐던 게 바로 폭발.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좀 더 안정적인 배터리는 뭐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배터리들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배터리 형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NCM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인데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에 리튬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액체 리튬을 사용하게 되면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LFP보다는 NCM 배터리가 좀 더 폭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단점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나면은 전기차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미래 기술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걸음 다가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전고체 배터리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기술 자체가 개발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걸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비싼 비용, 그러니까 아무리 배터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만으로도 몇천만 원이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존의 배터리 정도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용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컨턴스케이프의 첨단 코브라 분리막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 대비해서 25배나 빠른 열 처리 속도와 더 적은 설비 공간에서 대량 생산의 유리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컨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인 파워코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최대 80GW까지 생산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간에 100만 대 가량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컨턴스케이프의 주가도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근데 단순히 이 기술만으로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실현된다라고 보긴 힘들고, 여기다가 플러스 몇 가지 기술들의 보충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뭐 항아리튬의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것들이 열림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상용화 가능성보다는 좀 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서도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컨턴스케이프의 주가를 보시면 한때 $40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10도 안 하고 $5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서도 $10권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10까지는 못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상용화가 좀 더 현실에 다가오면은 $40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질 거고, 아직까지 이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연간 $5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적 재무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가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가총액이 $3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가량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100억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매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되고, 이런 매물들을 어떻게 피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도 저희 영상을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기 힘들어하는 게,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 미래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냥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거에서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매물들, 기존에 이 구간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막 소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10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강한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타점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할 거니까,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받으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스케이프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타점들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일단 올라가다가도 기존에 밀렸던 구간, 이런 구간들의 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10 부근이라고 봤는데, 일단 $9 부근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반면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모멘텀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9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앞으로 이 $5.5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5.5에서 $9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타점들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거고, 좀 긴 호흡에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있게 들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타점들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그렇게 저희 채널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시드머니가 뭐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우리가 10억을 벌어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10억까지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동안의 S&P 500의 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10억까지 모으는데 매달 10만원을 투자하면은 58년, 매달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28년, 매달 25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7년밖에 안 걸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함정은 매달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빼지 않았을 경우에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7년이나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라는 거, 그것도 매달 250만원씩이나 투자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월급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GDP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은 3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7만원 중에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머지 77만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77만원으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당연히 이게 17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투자금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빠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최대로 노려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복리 효과를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기존에 이 캐시 우드라는 인물이 테슬라를 매매했던 흔적들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자, 테슬라가 떨어지면 산다라고 2024년 4월 18일에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월이니까 이때쯤인데, 자, 이때쯤이면 테슬라가 대략적으로 $100 중반에 머물 때 $160 정도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테슬라의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게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400 이상으로 갔을 때 이때 일부 물량들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왔던 게 바로 올해 3월 11일, 이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첫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슬라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300 밑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이 뒤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드리고 있는데, 제가 11월 15일에 팔란티어 영상을 처음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40 있던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앞으로 연말 랠리를 통해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1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 $80 구간을 한번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물량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러니까 4월 1일쯤에 다시 한번 팔란티어의 매수 타점을 잡아들었던 게 $80에서 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그 뒤로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13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갔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일단 $40에서 1000만원을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에서 2000만원에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70에서 다시 한번 2000만원을 재매수했다. 그렇게 딱 30%만 수익 보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 26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다시 한번 $80에서 26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120까지 왔을 때 4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증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들고 있을 때는 3000만원의 수익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리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1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매를 했으니까 단순히 들고 있는 거 대비해서 50% 이상의 수익을 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액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고, 이런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렇게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타점을 함께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고 함께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은 놓치시더라도 이 타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10억이라는 목표가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740-0506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17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10억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을 따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출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책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제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 이 주식 차트를 보는 법부터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월급을 만드는 매매 전략, 직장인의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내용들을 풀어냈고, 이게 사실은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국내 주식 시장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미국 주식이야 냅두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국내 주식은 냅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제 영상을 이해하고 수익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책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타점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